네, 반갑습니다. 저는 레비드 스튜디오의 포토그래퍼 카니오입니다. 네, 오늘은 카메라 다루는 법, 그리고 모든 카메라에 있는 P모드, M모드, S모드 이런 모드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꽤 길 거예요. 정말 카메라에 대해서 1도 모르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카메라 다루는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빛 조절을 좌우하는데 가장 큰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이 세 가지만 제대로 다룰 줄 아셔도 이미 70%는 배우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선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아무 빛도 없는 깜깜한 곳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건 저라는 사람이 아니라 제게 비추어진 빛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진이란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그 물체에 비추어진 빛을 담아내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카메라를 통해서 찍어내는 거고요. 근데 이 빛이 카메라를 통해 사진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총 3구간을 통과해야 돼요. 첫 번째로 렌즈의 조리개, 그리고 카메라의 셔터막, 마지막으로 센서의 ISO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간의 조리개라는 것은 이렇게 렌즈에 달려있는데 우리 사람의 동공과 같아요. 밝은 곳에서 우리 동공은 엄청 넓어지죠. 빛을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확장되는 건데 반대로 어두운 곳에서는 동공이 좁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조리개에 비유를 해서 조리개를 열고 조인다라고 하는데 이 조리개를 조일수록, 그러니까 조리개 구멍을 좁힐수록 그 곳을 통과하는 빛이 적어지고 조리개 구멍을 넓힐수록 그곳을 통과하는 빛의 양이 많아지겠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왜 굳이 이 조리개를 열고 좁히는 행위를 해야 하는가? 여기서 조리개의 진짜 역할이 나옵니다. 우리 동공에 상당히 많은 빛을 주면 확장이 되면서 그 빛의 중심을 제외하고는 눈앞의 시야가 흐려지죠. 반대로 은은하게 약한 빛에는 동공이 줄어들면서 주변부가 또렷하게 보이는 시야를 가지게 됩니다. 조리개도 바로 이런 역할이에요. 조리개를 확장시켜서 열어놓을수록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의 주변부가 소프트해지고 그 찍고자 하는 대상만 뚜렷해지거든요.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웃포커싱 효과라는 게 이런 거예요. 또 반대로 조리개 구멍을 조여서 닫을수록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뿐만 아니라 그 뒤의 배경과 주변부가 흐려짐 없이 모두 선명해지게 하는 게 조리개를 조이는 행위예요. 이걸 수치상 말씀드리면 F라는 알파벳 옆에 숫자가 낮을수록 조리개는 열려있는 거고 숫자가 높을수록 조리개가 쪼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열고 닫는 F값의 조절 범위가 넓을수록 어떨까요? 사진을 찍는데 더 유리하겠죠? 카메라 렌즈의 조리개 수치는 F22 기준으로 내려가는데 이 F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렌즈의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 허용 범위가 넓고 또 사람의 눈으로는 쉽게 할 수 없는 어떤 대상만 선명해지고 주변부를 흐리게 만드는 아웃포커싱, 다른 말로 보케라고 하는데 이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F값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낮은 수치의 F값이 비싼 거예요. 이 조리개라는 게 개념이 솔직히 좀 어려운데 어두운 실내에서 내가 무언가를 찍고자 할 때 빛이 별로 없으니까 조리개를 최대한 열겠죠. 하지만 카메라는 바보라서 그 최소의 조리개로도 광량, 즉 빛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카메라에는 빛이 통과하는 두 번째 구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셔터막입니다. SS라고 표기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카메라의 셔터막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그게 사람의 눈꺼풀과 같아요. 이렇게 눈 한번 감아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이런 셔터막도 마찬가지예요. 조리개를 통과해서 빛이 들어왔다고 한들 이렇게 셔터막이 닫혀 있으면 아무 사진도 찍히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어줘야겠죠? 우리가 감고 뜨는 눈꺼풀의 속도를 조절하는 거, 그게 셔터 스피드의 속도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어떤 움직이는 물체의 정지된 모습을 머릿속에 담는데 천천히 감았다가 뜨면 어떻게 되죠? 눈앞에서 오랫동안 그 모습이 천천히 당기면서 잔상이 남겠죠. 반대로 빠르게 감았다 뜨면 뭔가 정지된 영상이 머릿속에 남게 됩니다. 이 카메라 센서, 즉 우리의 눈에 오랫동안 빛을 받아들이려면 한동안 눈을 감지 않고 뜨고 있으면 됩니다. 이 셔터막도 마찬가지예요. 센서에 빛을 담으려면 오랫동안 셔터막을 얼마나 열어놓느냐, 아니면 짧게만 빛을 받아들이고 닫아놓느냐, 이것이 셔터 스피드입니다. 사진이라는 것은 정지된 영상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 셔터막을 오랫동안 열어놓으면 움직이는 물체 또는 피사체가 여러 잔상들과 함께 흔들린 사진이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잔상을 없애고 흔들림 없이 선명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셔터막이 여닫기는 속도를, 셔터 스피드의 속도를 빠르게 하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구간 조리개를 통과한 빛이 두 번째 공간 셔터막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셔터 스피드의 속도
속도는 몇 분의 몇 초 단위로 표기를 하는데 10분의 1초는 1초를 10번 쪼개놓은 속도라고 아시면 돼요. 그럼 60분의 1초는 1초를 60번을 나눈 속도고 1000분의 1초는 1초를 1000번 쪼갤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예요. 물론 1초, 5초, 10초, 30초 자유자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손은 정말 미세하게나마 조금이라도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속도로 셔터막을 열어놓게 되면은 정지된 영상은 조리개를 통해서 흔들린 모습으로 찍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카메라에는 손떨림 방지라는 기능도 있죠. 여기서 한 가지 팁은 현대의 기술로 정말 파지를 제대로 잘 하시고 카메라를 잘 잡고 찍었을 때 적어도 최소 60분의 1초는 되어줘야 흔들리지 않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빛이 조리개를 통과해서 셔터막을 지난 다음 마지막으로 센서에 영상이 담길 때 이 영상의 최종적인 밝기와 선명도를 좌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바로 ISO라고 부르는 감도예요. 이 ISO라는 것은 용어적인 의미와 부가적인 가치를 알고자 접근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쉽게 다가가면 아주 쉬운 거니까 우선 짧게 그 의미를 설명드리고 쉽게 이해하도록 해볼게요. ISO는 조리개와 셔터막을 지나온 빛이 이미지 센서에 기록되는 최종적인 값이에요. 다시 말해 센서가 자기에게 들어온 빛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물리적 수치로 변환한 것이에요. 낮은 수치일수록 노출이 어둡다. 그러니까 ISO 수치가 낮을수록 빛에 적게 반응한다. 어둡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하지만 그만큼 타들어가는 빛의 양이 적기 때문에 사진은 더 선명하고 화질이 좋습니다. 좀 어렵죠? 자, 이제 쉽게 표현해 볼게요. ISO의 수치는 낮을수록 사진이 선명하고 화질이 좋아요. 사람의 시력이 빗대요. ISO 200이 시력 2.0이라고 한다면 시력이 떨어질수록 ISO 수치가 높다고 보시면 돼요. 높은 ISO일수록 지금 현 시점에 센서를 만드는 기술력에 빗대요. 이런 크롭 바디 기준 6400 이상부터는 시력이 마이너스, 즉 사진이 선명하지 못하고 자글자글하게 깨져 보이는 노이즈라고 하죠. 그럼 만약 ISO가 25600 막 이런 수치면 그만큼 높은 수치로 빛에 반응을 해서 사진이야 밝게 나오겠지만 센서 자체가 그 빛에 너무 타들어가서 뭐 거의 볼 수 없을 수준의 노이즈 낀 화질을 보게 되겠죠. 사람의 시력으로 치자면 마이너스 2.0, 흐릿하냐 눈에 뭐가 끼었냐에 따라 표현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화질이 상하게 됩니다. 그걸 고감도 ISO라고 부릅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대부분 사진 찍을 때 자동이라서 밝은 대낮에 야외에서 사진을 찍으면 화질이 선명하고 또렷한 것에 반해 어두운 실내에서 찍게 되면 그만큼 센서가 빛에 대응하기 위해 억지로 ISO를 고감도로 변환시켜 사진이 뽀얗고 자글자글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내볼게요. 빛에 반응하는 수치를 ISO라고 한다면 빛이 어두운 곳에서 ISO 수치는 미친듯이 올라가겠죠. 그럼 만약에 센서의 면적이 넓다면 바로 그게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카메라 센서의 크기, 즉 풀프레임 센서냐 크롭 센서냐 아니면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냐 입니다. 센서의 크기가 작은 것보다 크면 클수록 빛에 대응하는 수치가 높더라도 도화지가 넓으니까 그만큼 화질의 손상도 적겠죠. 그래서 다들 막 센서의 크기를 운운하는 건데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35mm 풀프레임 센서의 카메라가 빛이 부족한 곳에서 더 선명하고 화질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현대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이제는 크롭 센서도 그런 풀프레임 센서에 버금가는 화질과 선명도를 그리고 적은 노이즈를 실현해낼 수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센서는 크롭 센서보다 훨씬 작은 쌀토일 만한 크기의 그런 사이즈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좋은 화질을 뽑아내잖아요. 그러니 혹시 여러분이 카메라를 고르실 때 너무 센서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저는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계에 연연하지 않고 이런 아직까지도 XT3 같은 크롭 센서 바디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진이라는 건 결국 감성을 표현하는 기술이지 기계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예습해 보도록 할게요. 카메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 3가지, 조리개, ISO, 셔터 스피드가 있습니다. 한 장의 이미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빛이 통과하는 3구간을 지나야 되는데요. 3구간 모두 빛의 밝기를 좌우하는 중대한 통로이고 공통 분모입니다. 다만 각 구간이 가지는 특색이 있죠. 첫 번째, 인물과 배경에 원근감을 줘서 보케 효과를 낼 거냐, 인물과 배경 차이 없이 모두 뚜렷하게 할 거냐를 결정하는 조리개를 통과해서 두 번째, 흔들림 없는 사진을 찍기 위해 셔터막이 여닫히는 속도를 조절하는 셔터 스피드의 수치를 맞추고 세 번째, 이 이미지 센서에 최종적으로 도달하기 전 마지막 적절한 밝기와 선명도를 조절하는 ISO를 만지면 끝이 납니다. 그런 걸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어렵고 복잡하실 텐데 단어와 용어 수치가 어려울 뿐이지 이것도 일종의 반복 학습이랑 똑같아서 이런저런 밝기에서 많이 찍어보고 만져보고 조절해보시면 각각의 수치들을 금방 익히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조리개, 셔터막, 감도를 알았으니 카메라의 각 모드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도움을 줄 제가 며칠 전에 소개했던 후지의 XF10이 있습니다. 사실 이 카메라가 2018년도 나름 공신력이 있다라는 뭐 딥 프리뷰? 거기에서 뽑은 최악의 카메라 3위로 뽑혔다는 뭐 그런 기사를 봤는데, 글쎄요, 그건 아무래도 크롭 센서임에도 불구하고 AF 속도가 좀 많이 느려서 그렇게 뽑혔는 거라고 저는 그런 식으로 추측을 하는데, 사실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리고 그런 식으로 뽑혔다고 너무 그런 통계적인 것만 믿지는 마시고요. 참고로 2018년 최고의 카메라 1위로 뽑힌 게 이 XT3입니다. 하여튼 정말 초보분들이 쓰기에 아낌없는 기능들이 좀 많은 카메라니까 저는 정말 추천드릴게요. 이 카메라에 대해서 짧게 소개하는 영상 아직 못 보신 분들 있다면 지금 보고 오세요. 자, 여기 XF10에 보시면 위쪽에 다이얼이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참고로 지금 제가 광각 렌즈를 다 팔아버려가지고 광각 렌즈가 없어서 지금 이거 소니 액션캠으로 찍고 있어요. 혹시 화질이 안 좋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위쪽에 이런 뭐 P모드, S모드, A모드, M모드 모든 카메라에 다 있는 거예요. 첫째로 이 P모드, 조리개, 뭐 셔터 스피드, ISO 나는 그런 거 다 모르겠고 그냥 나는 네가 알아서 찍어줘 하는 그런 모드예요. 각각의 수치를 카메라가 알아서 다 결정을 해서 사용자는 셔터만 누르면 돼요. 한마디로 자동 모드죠. 여기서 부가적으로 카메라가 결정한 결과 값에 따로 또 노출을 더 맞출 수 있거든요. 약간의 밝기와 약간의 어둡기를 조금씩 조절할 수는 있어요. 정말 초짜분들, 아니 난 정말 다 귀찮다, 나는 그냥 다이얼 하나만으로 밝기를 조절할래, 뭐 제 여자친구 같은 애들, 그런 분들이 이런 P모드 사용하시면 되는데 결과물이 흔들릴 수도 있고 좀 노이즈가 많은 사진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거. 자, 두 번째 S모드가 있는데 셔터 스피드만 내가 조절할게, 나머지는 네가 다 알아서 해줘, 뭐 이런 모드예요. 사진의 노이즈가 어찌됐건 뭐 아웃포커싱, 무슨 bokeh, 뭐 선명도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나는 흔들림 없는 사진을 찍을 거야, 뭐 이런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모드고요. 이것도 P모드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밝기와 어둡기를 따로 또 조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A모드입니다. 이번엔 조리개 수치만 내가 만질 테니까 나머지는 네가 다 알아서 해줘, 뭐 이런 모드인데 F값이 낮은 밝은 렌즈를 사용해서 뭐 보케나 아웃포커싱 그런 효과를 누린다거나 배경과 피사체 모든 것들을 뚜렷하게 만든다거나 뭐 그런 거에 집중해서 촬영하는 모드인데, 웬만하면 어느 정도 빛이 확보된 장소에서 조리개 조절만으로 촬영에 집중할 때 좀 많이 쓰는 모드예요. 얘 또한 마찬가지로 부가적으로 어느 정도 노출을 조정할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M 모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매뉴얼 모드라고 하는데 모든 조작기를 사용자가 직접 다 조작을 하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막 사진을 배우시고 카메라에 대해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M 모드로 많이 찍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가장 카메라 공부가 많이 되는 모드이고 촬영할 때마다 뭔가를 계속 깨우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나머지 자잘한 기능들은 뭐 각 브랜드마다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기능도 다 달라서 그거는 또 나중에 각 카메라마다 설명을 드릴 때, 소개를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팁을 드릴게요. 조리개 수치 F값 2.8 이상으로는 큰 보케나 아웃포커싱 효과를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2.8 이상 되는 수치에서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아웃포커싱 효과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렌즈마다 제조 방식 또는 공정에 따라서 가장 선명한 조리개 수치 구간이 있으니까 이것도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좋은 줌 렌즈에는 고정 조리개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렌즈 있죠? 미리수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렌즈들 중에서 미리수가 바뀌어도 줌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조리개 수치가 변하지 않는 걸 고정 조리개라 그래요. 그런 렌즈들이 좀 좋은 렌즈고, 좀 싼 렌즈들 같은 경우에 가변 조리개라 그래서 줌이나 미리수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조리개 수치가 바뀌어요. 이런 걸 가변 조리개라 그러는데, 뭐 어떤 렌즈 보시면은 f2.8에 뭐 f4.6 뭐 이렇게 조리개 수치가 두 개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런 렌즈들은 좀 싸요. 그리고 셔터 스피드 최소 60분의 1초 정도는 돼야지 흔들림 없는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고, 당연히 파지를 잘하고 숨을 잘 참고 그렇게 해서 찍는다는 가정하에 최소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 되게 스피디한 스포츠라든지 한창 왔다 갔다 하는 애기들 촬영할 때는 최소 200분의 1초 정도는 돼줘야지 흔들림 없이 촬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ISO는 요즘 워낙 고감도 저노이즈라고 해서 기술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ISO
ISO 6400, 또 어떤 카메라는 한 12800까지도 봐줄 만한 사진이 찍힐 거예요. 그리고 ISO 200에서 800 정도 되는 구간은 전문가들도 좀 많이 사용하는 구간이고, 화질을 따지신다면 저 구간의 수치 아무데나 놓아도 괜찮을 거예요. 자, 정말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5시 40분이네요. 굉장히 긴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스킵 없이 보셨다면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쁜 와중에도 이런 영상 만들어낸 스스로에게 너무 칭찬해주고 싶네요.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또 새로운 영상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제가 또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알람하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카메라나 이런 기초적인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이 끝나면 그때부터 영상 또는 사진의 편집이나 보정들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제 색감이나 제 작품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다려 주시길 바랄게요. 뭐 그렇다고 완전한 제 기술들을 가르쳐 줄 생각은 없어요. 그냥 공부하는 법만 가르쳐 드릴게요. 네, 저는 레비드 스튜디오의 포토그래퍼 카니오였고요. 제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사진도 많이 구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